익명서를 최충원한테 돌에 묶거나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걸 열어봤더니 흥왕사의 승려가 두경승과 모의해서 최충원을 해치려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왕사 가는 것을 중지하고 색출 작업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 두경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민이 살아있을 때 이민과도 권력을 다투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최충원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충원 일당이 모여서 아직 반대 세력이 있다. 어떻게 할까? 자, 이런 궁리를 하다가 9월 14일 날 최충원 형제가 초제를 열고, 초제는 뭐냐면 고려시대에 별신에게, 별에게 지내는 제사예요.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왕위의 폐립을 하늘에 고했다. 왕을 폐위할까 별들에게 물어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날 저녁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치고 우박이 쏟아지고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흥왕사 남쪽 길가의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하늘의 대답이죠. 또 바람이 감옥 안으로 불어닥쳐서 담장이 거의 다 무너지고 감옥 근처에 새로 신축한 보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건물과 건물을 잇는 통로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놓은 이런 걸 보랑이라고 하는데 이 18칸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안 돼. 이런 대답이 온 거예요. 9월 20일 날 천둥 번개가 크게 쳤다. 계속 안 돼.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 최충수가 동생이 조카 박진재와 함께 최충원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임금은 재위한 지 28년이나 되어 늙고 게으르며 소군들이 왕의 얼자라고 했죠. 항상 임금 곁에 있으면서 권세를 잡고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 임금 또한 소인배들을 총애해서 금과 비단을 많이 하사하는 바람에 국고가 텅 비었으니 백성과 신하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 임금 자격이 없어. 쫓아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하늘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종에 대해서는 이민 편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명종이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정중부, 이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옹립한 왕이지만 그저 허수아비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무신들이 옹립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겠지만 왕위에 있은 지 10년, 20년, 지금 28년째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경력이 쌓이고 권위가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지고 세력이 더 확장되고 했을 겁니다. 반면에 무신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이러면서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무신들끼리 싸우면서 새로 권력을 잡은 무신이 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왕의 승인이에요. 그러니 무신들이 국왕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이민 같은 사람은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경주에 숨어 있는 것을 명종이 불러오는 바람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집권기에 명종의 왕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절대로 아니었겠죠. 최충원이 이민을 죽인 다음에도 명종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종의 왕권 행사 이민 편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왕이 관리 인사를 두고 뇌물을 받는다. 왕의 총애를 받는 패신과 환관들이 청탁을 하면 왕은 뇌물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렇게 아주 솔직히 묻고 뇌물 액수가 많으면 그 청을 들어주고 뇌물 액수가 적으면 그 청을 안 들어줬다. 시일을 미루면서 더 받기를 바랬다. 그런 까닭에 왕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이 권력을 훔쳐 행하는 일이 전조, 그 앞의 왕들보다 더 심했다. 관리 인사를 두고 관리들에게서 뇌물을 받는 국왕. 이게 명종인데 어쨌거나 뇌물을 받는다는 거는 뇌물 받고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신 집권기의 국왕이었지만 그 정도 힘이 있었는데 이 명종을 최충수가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최충수가 먼저 이야기한 거지만 최충원도 동의를 한 거예요. 최충원, 최충수 형제가 명종을 그 이전까지 집권 무신들의 동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봉사 10조를 올리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명종이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명종을 폐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최충원, 최충수가 자기 군사를 저작거리에 집결시켜서 중군을 편성해요. 그리고 여러 위, 2군, 6위의 군대를 가지고 전후 좌우군을 만듭니다. 자기 군대가 중군이 되고 2군, 6위 군대가 전후 좌우군이 돼서 이게 5군이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에 주둔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개경 안에 반대파를 또 한 번 숙청을 해요. 이때 두경승을 잡아서 자연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연도가 지금 어디냐면 우리 공항 있는 영종도예요. 영종도의 고려시대 이름이 자연도인데 왜 자연도냐면 제비가 많아서 자연도다 라는 설명이 서경의 고려도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파 12명을 파직시켜서 유배 보내요. 또 승려들 가운데 명종 편에 서 있던 사람 10여 명을 영남 지방으로 유배를 했고 명종의 얼자들, 소군들 10여 명도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래서 반대파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국왕에게 달려갑니다. 최충원과 최충수가 사람을 궁궐로 보내 왕을 핍박해서 단기로 향성문을 나가게 했다. 향성문은 뭐냐면 개경에 있는 황성의 서문이에요. 서쪽 문을 통해서 궁궐 바깥으로 나가게 한 뒤 창락궁이라고 하는데 가두어 버립니다. 어디 유배 보내거나 한 건 아니고 개경에 있는 창랑궁에 유폐를 시켜요. 그리고 왕에게 태자가 있었는데 태자는 내원 북궁에 있었는데 최충원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합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시오. 그랬더니 태자 비와 국문을 걸어 나와 비를 맞으면서 역마를 타고 강화도로 쫓겨났다. 자, 왕은 유폐하고 태자는 강화도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왕을 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명종이 무신들에 의해서 옹립돼서 왕이 되었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왕은 이 창락궁이라고 하는데 유폐되어서 몇 년을 더 살아요. 5년 뒤에 이 명종이 이질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된 왕이 신종이에요. 바로 동생인데 신종이 환관을 보내서 약을 올리고 싶은데 어떤 의원이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명종이 내가 욕되게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나이도 72인데 어찌 더 살기를 바라겠는가 라고 하고는 이 약을 거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흥우 창락궁. 흥이라는 건 고려 국왕이 죽었을 때 흥이라고 한다고 했죠. 창락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자, 이제 명종을 쫓아낸 다음에 새 왕을 옹립을 하는데 누구를 왕을 시킬까? 이 거의 최충원하고 최충수 둘이 그 다음 왕 누구 시킬까? 이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시킬까? 최충수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명종을 몰아내는데 선두에 쓴 것은 동생이에요. 전에 이민을 죽을 때도 먼저 말을 꺼낸 게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충수의 발언권이 더 강했겠죠. 최충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을 몰아냈으니까 당연히 우선 생각되는 거는 그 태자를 그 다음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충수가 이거는 딱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태자는 안 된다. 태자의 이름이 왕숙이거든요. 태자 왕숙은 성격이 암둔하고 유약하니 마땅치 않습니다. 태자는 안 됩니다. 저 왕진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는데 이 왕진이라는 사람은 저 앞에 현종의 6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실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먼 왕실 사람을 최충수가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서와 사기에 널리 통달했으며,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고 총명하고 도량이 있고, 사람 괜찮아. 그래서 임금으로 삼는다면 이 나라가 중할 것입니다. 이래서 왕진을 적극 추천, 강추하는데, 고려사에 나오는 그 뒷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왕진의 여종이 최충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최충수가 왕진의 여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 왕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하찮은 이유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종의 주인이야. 현종의 6대손이면 얼마나 먼 왕실 친척이에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최충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하는 거지 그러면서 명종의 동생을 추천합니다. 명종의 동생 평양공 왕민은 임금의 동모제, 어머니가 같은 동생, 당연히 아버지도 같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그런 동생으로 지략이 많고 도량이 커서 제왕의 자격이 있다. 또 그 아들 왕연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태자로 삼을 만하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왕하고 태자하고 1+1으로 같이 가자 한 게 최충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판정을 하면 최충원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둘 다 모르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멀리 현종의 6대손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쫓아내는 왕의 바로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실과의 혈연이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당연히 최충원이 천거한 사람이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수가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가지고 형제가 긴 토론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최충수가 안 될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박진재, 이 조카가 중재에 나서요. 박진재가 말하기를 두 사람 모두 임금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최충수가 미는 왕진으로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왕을 교체했다고 금나라에 알리고 그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죠? 이때 고려가 금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에서 사후에 이걸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일 왕진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금에서는, 금나라에서는 당연히 이거 찬탈했다고 할 것이다. 왕진이, 왕실의 먼 친척이 왕위를 찬탈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금에서 이 추인을 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박진재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하지만 만일에 최충원이 미는 왕민으로 하게 된다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사례는 앞에도 있었으니까. 앞에 어디 있었어요? 의종이 명종한테 왕위를 넘길 때도 동생한테 양위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금의 책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박진재가 최충원 편을 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억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의가 결정되었다. 최충원이 미는 왕민이 그 다음 왕이 된 겁니다. 이 왕이 신종이에요. 그래서 왕민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왕민의 아들 왕연이 태자가 되어서 왕과 태자가 한 번에 결정이 돼요. 자, 여기에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죠? 최충원과 최충수의 사이가 벌어지겠구나 하는 거죠.